42번 보겠습니다. 95%의 구리, 5%의 아연을 합금으로 하고 있는 코이닝하기 쉽고 동전 메달 등에 사용되는 황동의 종류를 물어봤습니다. 황동에서 ZN, 아연이 20% 이하인 경우를 우리가 톤백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톤백 중에서도, 톤백은 이제 전체적인 황동의 구성을 이야기하고요. 그 중에서 아연이 5% 들은 조성을 가지고 있는 황동을 길딩 메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길딩 메탈은 동전으로 따내기가 쉬워서 메달이나 동전, 그리고 화폐 등으로 많이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51번 보겠습니다. 4kNm의 비틀림 모멘트를 받는 전동축의 지름은 약 몇 mm인가 라고 했죠. 비틀림 모멘트를 받는 축의 설계죠. 그래서 D 값은 공식이 있죠. 비틀림 모멘트를 받는 축의 설계는 타우분의 5.1T죠. 타우는 전달 능력이죠. 메가파스칼이라고 하는 건 뉴턴의 제곱밀리미터니까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4kN이죠. 5.1 곱하기 비틀림 모멘트가 4kN이니까 4 곱하기 kg를 1000으로 넣어주고요. 그리고 미터 단위니까 밀리미터 단위로 바꾸기 위해서 1000을 더 곱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해보면 약 69.79가 나오죠. 단위는 밀리미터 단위가 나옵니다. 가장 가까운 값인 1번이 정답입니다. 52번 보겠습니다. 양쪽 기울기를 가진 쿼터에서 저절로 빠지지 않기 위한 자립 조건으로 옳은 것은, 쿼터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쐐기를 이야기하죠. 이게 양쪽 기울기가 되어 있는 쿼터고요. 한쪽 기울기가 되어 있는 쿼터는 이렇게 생겼죠. 근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나사와 같이 자립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기준으로 이 페이퍼의 각도를 알파라고 하고요. 마찰각을 로우라고 하죠. 그래서 한쪽 기울기일 때, 그리고 양쪽 기울기일 때 이 자립 조건이 조금 다른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한쪽 기울기 같은 경우는 알파가 2로우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리고 양쪽 기울기 같은 경우는 알파가 로우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립 조건을 꼭 암기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출제가 됩니다. 지금은 문제에서 양쪽 기울기를 가진 쿼터의 자립 조건을 물어봤으므로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만족하는 건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53번 보겠습니다. 용접 가공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으로 틀린 것은 1번 공정수를 줄일 수 있어서 제작비가 저렴하다. 용접 가공으로 어떤 판 두 개를 쉽게 접합할 수가 있죠. 기계 가공으로 접합 또는 조립을 하려면 볼트를 쓰거나 리벳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구멍을 뚫고 볼트로 조이는 그런 공정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용접은 한 번 하게 되면 제작비도 저렴하고 공정수를 한 번에 가져갈 수 있어서 충분한 장점이 있죠. 맞습니다. 2번 기밀 및 수밀성이 양호하다. 그래서 용접을 하면 선박 같은 데에 용접을 많이 사용하죠. 기밀이나 수밀성을 높일 수 있어서 많이 사용합니다. 맞고요. 3번 열 영향에 의한 재료의 변질이 거의 없다라고 했는데, 용접은 녹였다가 다시 굳히기 때문에 열 영향이 상당히 많은 가공 방법이죠. 그래서 잔류응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가공을 해야 됩니다. 3번은 틀렸죠. 4번 열 영향에 의해서 잔류응력이 발생하기가 쉽죠. 정답은 3번입니다. 54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스프링 장치에서 각 스프링 상수 K1이 40N/cm, K2가 50, K3가 60입니다. 이때 하중 방향의 처짐이 150mm일 때 작용하는 하중 P를 물어봤습니다. 지금 보면 K1이 여기 있고요. 두 개의 스프링 그리고 세 개의 스프링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저항하고 다르죠. 전기에서 저항값을 더하는 것과 스프링은 반대입니다. 스프링이 직렬일 때는 역수로 더해줘야 되죠. 그래서
K1의 역수 더하기 K2의 역수, K3의 역수, 이렇게 해서 이 전체를 또 역수를 해줘야지 전체 스프링 상수 값이 나오죠. 그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병렬로 할 때는 그냥 이 스프링 상수를 더해주면 되지만 직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에는 역수에 다시 역수를 해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결국에 P 값은 스프링 상수 곱하기 처짐량이죠. 우리가 처짐은 여기 있는 이 숫자를 넣으면 되는데 K 값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K 값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처짐량이 밀리미터 단위로 되어 있고, 그리고 스프링 상수는 뉴턴과 센티미터 단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중은 뉴턴 단위를 요구해요. 그러면 단위를 맞춰줄 필요가 있죠. 1cm는 10mm니까 얘가 나누기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뉴턴 퍼 센티미터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4 뉴턴 퍼 밀리미터로 10이 빠진 거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K2도 5 뉴턴 퍼 밀리미터로 바꿀 수 있겠죠. 같은 방법으로 K3도 6 뉴턴 퍼 밀리미터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K1의 역수는 4분의 1이죠. 그리고 K2의 역수는 5분의 1이죠. 그리고 K3의 역수는 6분의 1입니다. 전체를 역수로 취해주고 여기다가 150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약 243.243이 나오고요. 단위는 뉴턴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근사값인 4번이 정답입니다. 56번 보겠습니다. 회전 속도가 8m/s로 전동되는 평벨트 전동장치에서 가죽 벨트의 폭, 두께 값이 116mm, 8mm인 경우에 최대 전달 동력은 약 몇 kW인가 라고 했죠. 지금 보면 회전 속도가 8m/s니까 원심력이 작용하지가 않는 상태이죠. 그때 전달 동력을 구하는 공식은 H는 유효장력 곱하기 속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유효장력이 없으니까 다른 공식이 하나 있죠. 긴장측 장력 곱하기 장력비 이뮤세타 분의 이뮤세타 마이너스 1, 이게 유효장력과 같죠. 거기다가 속도를 곱한 게 바로 전달 동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력비는 여기 주어져 있어요. 그쵸? 2.5라고. 근데 긴장측 장력이 없죠. 그래서 긴장측 장력을 구해야 되는데요. 이 긴장측 장력은 허용 인장 응력 곱하기 벨트의 단면이 이렇게 생겼죠. 폭이 116이고 두께가 8인 장력이죠. 그래서 폭 곱하기 두께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효율까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원래는. 그래서 지금 대입을 해보면 허용 인장 응력이 2.35MPa이죠. 그래서 2.35를 곱해주고요. 메가파스칼이라고 하는 건 뉴턴 제곱 밀리미터라고 했죠. 그래서 폭이라고 하는 건 여기 116이 있으니까 116을 곱해주고, 그리고 두께는 8이니까 8을 곱해주고, 이음 효율이 100%니까 100%는 1이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 2180.8 단위는 뉴턴이 나옵니다. 이것을 이제 위에다 곱해주는 거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180.8 곱하기 다음 장력비 2.5라고 했죠. 2.5분의 2.5 마이너스 1, 그리고 회전속도 맨 처음에 나와있던 8m/s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곱해줘서 계산을 해보면 약 1467W가 나오게 되고요. 얘를 킬로와트로 변경해보면 10.46이 나오죠. 그래서 킬로와트가 됩니다. 반올림하면 10.47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값인 2번이 정답입니다. 58번 보겠습니다. 안찌름이 300mm이고 내압이 100N/제곱센티미터에 작용하고 있는 실린더 커버를 12개의 볼트로 체결하려고 한다. 이때 볼트 1개에 작용하는 하중 W를 몰아봤습니다. 이렇게 생긴 실린더 커버에 여기에다가 볼트 12개를 박는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내압이 100N/제곱센티미터래요. 그쵸? 그러면 이 뚜껑이 받고 있는 하중을 P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하중은 응력 곱하기 단면적이 되겠죠. 근데 여기 있는 응력은 내부의 압력이 되겠죠. 그래서 압력 곱하기 단면적, 단면적은 여기 있는 뚜껑의 단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압 곱하기 뚜껑은 원형 단면적이니까 4분의 파이 d 제곱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렇게 숫자를 대입하려고 보니까 지름의 값이 밀리미터죠. 그리고 내압의 값은 센티미터죠. 그래서 단위 환산을 해야 됩니다. 1cm는 10mm이니까 얘를 단위 환산을 해보죠. 원래는 100N/cm 제곱인데 여기다가 10mm를 넣은 거죠. 그래서 제곱을 하면 둘 다 제곱이 되니까 10의 제곱 곱하기 밀리미터의 제곱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얘를 여기다 써놓은 겁니다. 그쵸? 거기에서 10의 제곱이 퍼로 분수로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튀어나오면 이렇게 나눠지겠죠. 얘를 두 개를 나눠보면 1이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는 결국에는 1이고요. 그리고 4분의 파이는 그대로 쓰고 스몰 d의 값은 안찌름이죠. 안찌름이라서 300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보면 70685.83 단위는 뉴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뚜껑에 작용하는 힘이 7685.83이고요. 얘를 볼트 12개로 버텨야 되니까 한 개의 볼트의 힘은 여기 힘 나누기 볼트의 개수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총 하중은 7685.83을 버텨야 되는데 얘가 12개로 버텨야 된대요. 그쵸?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면 5890.58 단위는 뉴턴, 한 개당 5890.58을 견뎌야 되는 것이죠. 가장 근사값인 2번이 정답입니다.